국산차 브랜드 중에서 현대차그룹을 빼면 3군데가 남죠. 이 중에 2군데는 왜 아직도 국산차 통계로 잡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통계상으로 그러니까 그냥 보자고요. 쌍용차, 르노코리아, 쉐보레 이렇게 3곳이 있는데 쌍용차는 오늘 예의로 치겠습니다. KG그룹 인수 이후에 반응만 좋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매량으로 현대기아차를 압도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도 너무 좋은 상황이라 오늘 굳이 논평 주제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쌍용차 관련 이야기는 얼마 전에 올라간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르노그룹 회장이 한국에 거금을 투자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리 자동차랑 합작해서 만드는 하이브리드 차를 부산 공장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차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2종의 신차가 투입된다는 소리죠.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아마 그 브랜드가 너무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기아차 말고 다른 차를 원해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현대기아차가 너무 싫어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소수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체 소비자들 중에 소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르노코리아나 쉐보레의 판매량을 숫자로 따지면 대략 이 정도 비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딱 현대기아차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나머지 브랜드를 선택하는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 새로운 신차가 투입된다는 소리가 좋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걱정이 앞섰습니다. 기대하고 있던 차주들은 실망할 수도 있고 진짜 극단적으로 전망한다면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리차랑 합작해서 만드는 하이브리드 차 외에 또 다른 차종이 언급됐는데 왜 이렇게 전망하는 건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르노그룹 회장이 이야기한 투자 관련 내용 그리고 지리차랑 합작해서 만드는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소식을 자세히 다뤄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였나요? 이 투자 내용을 너무 크게 해석하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었죠. 왜? 아직 투자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르노코리아랑 관계없이 르노그룹하고 지리자동차가 협업을 잡음없이 잘 해야 부산 공장에 투자하는 게 확정되는 거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만약에 르노그룹이랑 지리자동차의 협업에 차질이 생기면 한국 투자 계획도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정된 계획도 아닐 뿐더러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가 투입되더라도 고작 한 차종만 추가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이나 자동차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알피네라고 들어보셨나요? 알피느, 알파인, 부르는 방식도 제각각인데 벤츠의 AMG, BMW의 M, 폭스바겐의 GTI 같은 르노의 고성능 브랜드입니다. 알핀이 A110 양산형 모델을 공개했고 종류는 기본 모델하고 고성능 버전인 A110R까지 두 가지입니다. 알핀 CEO가 이 두 차종을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한국에 판매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딱 봐도 차가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저도 승차감 같은 건 필요 없고 무조건 빠르고 재밌는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차가 국내에 출시된다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그런데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건 반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알핀을 부산 공장에서 생산한다면 이건 사실상 문 닫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현대기아차 말고 나머지 국산차 브랜드의 생산량을 보면요. 한국 GM, 르노코리아, 쌍용차 그 어떤 브랜드도 빠짐없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쌍용차는 올해 생산량 통계가 크게 오를 겁니다. 이미 토레스 판매량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쌍용차는 일단 제외하고요. 르노코리아만 보겠습니다. 그나마 2020년보다 조금 늘었죠. 그런데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생산량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알핀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건 르노그룹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자, 아직 지리차랑 합작한 하이브리드 차도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알핀은 고성능 브랜드에 심지어 투도어 스포츠카입니다. 판매량이 거의 없는 차종이죠. 수출 물량까지 생각해도 생산량은 굉장히 소수일 겁니다. 기존에 생산하던 차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글쎄요. 지금 SM6는 판매량이 바닥이고 그나마 있던 QM6는 후속 모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XM3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하긴 했지만 공장 전체를 먹여 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기존 모델들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건데 아직 어떤 차가 어떤 차를 대체할 거라는 말조차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의 판매량이 바닥이면 어떻게 되나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적자가 발생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흐름이 됩니다. 이게 저만의 내피셜일까요? 두 번째는 이미 이런 사례를 한국 GM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국 GM이 한창 철수한다는 말이 나올 때 공장 가동률도 비판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체 공장 가동률이 왜 떨어진 걸까요? 단순히 노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노조의 영향이 컸겠죠. 그런데 이건 현대 공장 가동률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현대차 공장은 가동률 자체만 보면 포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건 해외 공장 대비 인건비 같은 걸 따졌을 때 비용이 효율성이라든지 공장 생산 능력 자체가 유일하게 감소했다는 거죠. 이 소리는 결국 공장 가동률이 어떻게든 간에 공장을 가동하는 행위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고요. 한국 GM은 다릅니다. 가동률 자체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에서 돌릴 수 있는 기계가 100개
기계인데 실제로 돌아가는 기계는 10개에서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대차는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폐쇄하고 할 때도 가동률이 86%를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100%를 넘어섰죠. 효율성까지 따지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굳이 비교하자면 한국GM 공장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한국GM 공장 상황을 보면 이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록된 평균 가동률이거든요. 부평 1공장이 제일 높은데 59%밖에 안 되고요. 부평 2공장은 27%, 이번에 일주를 투자했다는 창원 공장은 16.3%밖에 안 됐습니다. 창원은 공장 부지 중에 85%가 그냥 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할 때 엄청나게 비판을 받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 사업장 축소가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잘 팔리는 차를 배정해줘야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안 팔리는 차종들을 위주로 배정해버리니까 가동률이 떨어진 거죠. 특히 창원 공장은 스파크, 다마스, 라보 이런 차들만 생산했고 그나마 있던 다마스랑 라보는 단종, 스파크도 최근에 단종 소식을 알렸습니다. 창원 공장은 앞으로 트랙스 풀체인지 모델을 생산하게 될 건데 아직 확정된 차종이 하나밖에 없죠. 군산 공장도 잘 팔리는 SUV 같은 차들을 투입했으면 가동률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 팔리는 차들만 배정하니까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걸 명분 삼아서 한국 실적이 나쁘다는 핑계로 철수를 준비한 거라는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창원 공장에서 트랙스 풀체인지를 생산한다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대가 크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왜냐면 이미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누적 적자가 3조 5천억을 넘었고 냉정하게 GM그룹 차원에서는 한국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르노코리아라고 다를까요? 같은 기간 동안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은 가동률이 48%밖에 안 됐습니다. 공장 절반이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알핀이 투입된다고 해서 가동률이 얼마나 오를 것 같으세요? 진짜 가동률을 올리고 싶었으면 QM6 후속 모델을 투입하든지 오스트랄 같은 차를 투입했겠죠. 그런데 오스트랄은 언급조차 없고 SM6 판매량은 어떻게 끌어올릴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르노코리아 잘못으로 보기도 애매합니다. 르노코리아는 사실상 신차 투입 권한이 거의 없는 지사에 불과합니다. 본사에서 결정을 해줘야 신차를 도입하든 할 텐데 본사 차원에서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지사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가동률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생산 효율이 안 좋으면 계속 적자인데 이런 공장을 뭐하러 그냥 두겠어? 이런 거죠. 이건 약간 순서와 전제 조건이 다른 겁니다. 가동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효율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적자를 기록한다고 해서 공장 문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효율이 안 나와서 적자를 몇 억씩 본다고 해도 가동률이 포화 상태라는 건 이 공장 문을 닫는 순간 여기서 생산되던 차들을 그만큼 팔 수 없게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차를 팔 수 없다는 것만큼 자동차 회사에 손해인 것도 없잖아요.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현대차 중국 공장을 보면 됩니다. 현대차 중국 판매량이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내수 브랜드가 워낙 많아지니까 중국인들이 더 이상 현대차를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렇다 보니까 공장 생산량 자체도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만 해도 연간 생산량이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이게 2019년에 66만 대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작년에는 36만 대 수준으로 급감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충칭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고 베이징 공장은 아예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룹 전체 차원으로 따졌을 때 공장 가동률은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한국 공장 가동률만 볼 게 아니라 해외 공장들까지 모두 포함했을 때 평균 가동률이 얼마나 되냐는 건데요. 현대차 그룹이 64.7%로 가장 높았거든요. 그런데 르노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평균 가동률이 높을수록 해외 공장 캐파가 그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는 소리죠. 반대로 평균 가동률이 낮을수록 해외 공장 캐파가 여유롭다는 소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 공장 문을 완전히 닫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외 공장 캐파가 여유롭지 못하면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다른 공장에 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외 공장 캐파가 여유로우면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다른 공장에 배정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한마디로 생산 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동차 회사가 한국 공장에 어떤 차를 투입하고 얼마를 투자한다 이런 정보를 볼 때는 투입되는 차가 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스포일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런 걸 제대로 따져가면서 보셨으면 합니다. 무슨 학연이나 지연을 따지는 것 같긴 하지만 기업 공장은 순수 혈통을 따지는 것도 은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순수 국내 자본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냐 외국 자본이 중심인 기업이냐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르노코리아랑 쉐보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급했던 거죠. 국내 자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돼야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공장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정부 지원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 자본이 중심인 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해외에 있는 본사 임원들의 이익이 중심이거든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기업은 이익을 제일 목적으로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게
경제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문장입니다. 이건 이익 추구 행위를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기대치와 평가 기준을 아예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애초에 그럴 목적이 없는 기업한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욕하고 판매량이 현대차만큼 안 나온다고 욕하는 건 간장게장집에서 짜장면을 왜 안 만들어주냐고 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기대치와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소비자들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르노코리아랑 쉐보레는 수입차입니다. 원래 수입차 브랜드이기도 하고 통계 저렴한 국산차로 분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판매량만 놓고 보면 수입 대중 브랜드 중에선 압도적인 상위권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만큼 풍성한 신차 라인업을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차주들의 실제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 예컨대 서비스센터 품질 개선이라든지 부품값 안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요구를 해야 하는 브랜드라는 겁니다. 신차 라인업이 별로 없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알핀 같은 브랜드가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좋죠. 그런데 확실한 투자 약속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쉬울 수밖에 없고 애초에 딱 이 정도로만 기대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걸 이번 영상을 통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